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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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론테 배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양이 비키자. 지금 170명의 화면을 너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뭐냐가. 어머. 이거는 저입니다. 네, 브레넬입니다. PPPR. 아, 맞아요, PPPR. 여기 키퍼입니다, 키퍼. 네, 모장이 갔어요. 이제 뭐 방해해가지고. 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일단 먼저 뮤지컬 웨이스티드 끝나서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냥 각자 좀 궁금했던 점이나 또 제가 이제 그런 궁금한 점에 있어서 조금 해결 방안을 답을 또 해드리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브론트 배지죠. 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저도 이제 연습이 좀 늦게 끝나서 보통 한 10시쯤, 월요일 10시쯤 하는데 1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짧고 굵게 네, 한번 빨리 해서 우리 빨리 네, 다 같이 자죠. 네. 내일 또 평일이니까. 네. 아, 옷 이뻐요? 아, 참. 또 옷이 이쁘다고 해주시네요. 이거 배지랑 또 잘 어울리죠? 네. 네, 이거 옛날에 샀어요. 네. 벌써 그리워요. 저도, 네, 저희 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나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신나죠? 네. 딱지요? 아니요, 딱지는 지금 자지 않습니다. 네, 짧고 굵게. 얼굴이, 네. 프론트샵의 가장 큰 팬은 브랜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특히 작은 잡지랑 때랑 마지막에. 아트원에 벌써 포스터가 사라졌어요. 화가 모자 빨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웨이스티드의 그 브랜이란 역할이,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제 인물이죠. 제가 찾아봤었을 땐, 뭐, 브랜의 만을 또 연구했던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이랑 저희 나라랑 조금 이 브레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그 웨이스티드 첫 대본이 되게 길어요. 한 3시간 반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첫 이제 창작자 연출부랑 그 다음에 또 열전 분들과 또 음악 감독님이랑 또 번역가님이랑 또 여러분들이 붙어서 그거를 정리를 한 걸 저희 배우들이 받아서 이제 연습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원래는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샬롯이 소설 쓰자고 할 때 어느 시
전부터 키퍼인가요? 이 막 맨 처음에 의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로 씬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키퍼로 있습니다. 네. 날고 긴 인생 살 거면서 어떻게 진짜 날고 길 생각을 하셨나요? 연습실에서 날고 긴 걸 한번 했는데 연습실 천장이 조금 낮아서 그때는 제대로 시도를 못 했다가 이제 극장 온 뒤로 한번 조금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예. OST 없는 거. 예, 저도 OST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게 막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브 밴드고 그리고 초연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에 하나 이제 재현이 올라오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면 아마 회사 측에서도 아마 OST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샬롯 중에 어떤 배우님 샬롯이 무서운지 궁금합니다. 블랙우드 매거진 때 어느 순간부터 정현 샬롯이 오면 먼저 잡지 내어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현 누나의 샬롯이 무섭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따로 얘기하고 그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향 같은 거는 조금 이제 하면서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섭다라기보다는 이런 라인이 조금 결이 좀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정연 누나랑 할 때 문득 브레니와 이제 탈리의 관계가 잘은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 상황적으로 브레니가 이제 시대상 이제 남자가 좀 많이 그 차별을 좀 받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오히려 역으로도 이런 가족 관계, 남매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바로 그냥 말에 좀 따르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게 아니잖아라고 바꾸신 건 언제 생각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저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와중에 누나한테 그 브레니의 영혼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구어체 느낌이 조금 더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설득하듯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가는 태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이제 형제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그 브레니 둘째의 태도가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브레니 막공 소감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힘들었어요. 작품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저도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품들을 많이 해봤지만 웨이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꼭 장르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런타임의 그런 느낌의 힘듦이 아니라 저도 흥이 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려는 어떤 에너지가 조금 더 저는 다른 공연보다 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나아가는 이 호흡들에 있어서 누구 하나 호흡을 놓지 않고 같이 달려가줬기 때문에 그 호흡들을 계속 잡고 그 이상의 호흡들, 에너지들을 계속 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첫 공부터 막공까지 전혀 떨어지는 배우가 없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
라는 표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진짜 막 너무 힘듦의 어떤 고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힘든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와 좀 많이 동떨어진 캐릭터였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저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실에 근거를 해서 최대한대로 이 사람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뭐 이 상황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거를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지내왔던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대본을 받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캐릭터 자체를 너무 믿게 보이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흔히 말해서 악역이나 뭐 어떤 조금 그게 방해가 되는 어떤 보기 싫을 정도의 어떤 방해를 주는 행위의 어떤 그런 연기는 되도록이면 저는 좀 지양을 하는, 그리고 지양이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조금 그게 조금 더 맞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연습하는 중간에 브레니의 어떤 마음들, 속마음들, 또 브레니가 뒤에서 그 누나와 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누나한테 어떻게 생각해 주는 어떤 그런 넘버를 다시 가지고 와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게끔 또 넘버를 또 넣어주셨어요. 원래는 그 넘버가 없었거든요. 나 때문에 너희 대신 뭔가 해냈어. 뭐 넘버가 원래 제가 받았던 대본에는 없었었고, 받았던 음원에도 없었었는데, 그것들을 연출부랑 또 회사랑 또 번역가 하시는 또 음악 감독님이 그 라인을 잡아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봐가지고 죄송해요. 소울메이트 비트박스 브랜드마다 다 다르던데 각자 자기 스타일을 만든 건가요? 네, 저희가 각자 순종이가 비트박스를 하는 그거를 연구를 해왔고, 저는 이제 제가 비트박스를 할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다르게 비트박스를 했습니다. 더 벨즈에도 슬펐던 적이 있으셨나요? 더 벨즈에서 네, 슬프죠. 그러니까 나를 빼고 나서 어떤 그런 너희가 이 책을 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느낌보다 어찌됐든 간에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때 뭐 책을 낼 수 있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적인 얘기는 평전이나 어디든 나온 글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작품에는 그렇게 작가님이 그 외국에 그분들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외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슬프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멋있냐라는 대사를 또 멋있게 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 이막에서 같이 글 쓰고자 하는 장면에서 에밀리가 브렌에게 뭐 있는데라고 할 때 에밀리 잠시 바라본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브렌은 그때 무슨 마음일까요? 섭섭했어요. 예, 섭섭하고, 그때 뭐 리디아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예술가를 꿈꿨던 브레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에밀리가 브레넨을 많이 챙겼다고, 아팠을 때 그렇게 평전에 나와 있는데
에밀리와 조금 더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더 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에밀리가 뭐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섭섭하고 너가 날 무시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겠죠. 라다넘에 취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빚에 쪼달리고 거기다가 글은 써지지 않지. 그런 고민 때문에 막상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화를 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리디아 주위에 온통 우리 가로막는 사람뿐이야라고 누나한테 이제 샬롯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샬롯한테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에밀리한테 좀 섭섭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24일에 브랜이 죽을 때 왜 자매들 보면서 죽었나요? 그날 너무 슬펐어요. 네, 이게 뭐 저희는 공연을 몇 회를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느낌이 또 따로 있잖아요. 날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정말 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더 자매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하나하나 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날은 오히려 더 정말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막공당해서 더 많이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날 그리는데 눈물 나오는데 억지로 우는 거 보고 맘짓했어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날 그린다라는 그거에 정말 얘가 어떤 그 초상화를 남기기 위해서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가 화가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그릴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화를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건지 그거는 이 초상화에 대한 얘기가 브레넬이 직접적으로 찢어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지웠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공연마다 하면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냥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냥 내가 막 그린 부분이 있고 정말 남매들과의 어떤 그런 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렸던 날도 있고 좀 다방면의 어떤 이 상황들로 그 씬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를 가지고 싶었던 거는 연습 때도 그 안무 감독님이 아 이거 너무 슬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앞에와 뒤가 대조가 되다 보니까 앞에는 뭐라도 뭔가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신나게 그리는데 뒤에서부터는 이제 그리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안 돼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대조적인 부분들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바이올 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정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 리디아가 그 정원 열쇠를 줬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제 친구가 지철린 너무 팬이라서 웨이스티드만 10번 봤대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윌리랑 또 인터뷰 있는데 불러주세요. 비트박스와 키퍼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처음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 신선했어요, 저는. 예. 너무 신선하고, 어, 뭐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트박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어떤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 뭐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비트박스 조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저한테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환영이고 너무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3시간 반짜리 웨스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제가 그거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평전의 거의 대부분의 그 사건들이 다 응집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헬로 배우님의 브레넬은 꿈이 너무 많았던 청년 같았어요.
네, 아무래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자매들과는 다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시대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더 이렇게 좀 철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코어 힘을 어떻게 기르시나요? 몸 뒤로 젖히는 거나 책상 슬라이드.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수영. 예. 그리고 가끔가다 축구. 그리고 저는 되게 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예, 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또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코어에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 이제 하면 무대 위에서 이제 겪어온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최근에는 이제 수영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no wasted. 예. 제가 앞에서 걸어왔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제 그 코어에 다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브론치 존기. 아, 네, 이건 너무 귀여워요. 네, 큰 그 날 그려 넣는다 넘버에서 브래드끼리 안무가 좀 다르던데 나눔 된다도 그 안무 감독님이 어느 정도의 틀을 주시고 어, 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안무를 할 때 조금은 어, 좀 재화시켜서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무 감독님이 다행히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조금 안무적인 부분도 칼각이나 어떤 정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려서 조금 이제 변형도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편입니다. 저는. 네, 브랜드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컸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 작품 안에선. 브랜드를 죽고 나서 퇴장할 때 남매들이랑 책을 지그시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나갈 때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전자가 너무 따스워서 좋았어요. 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그냥 영혼으로서 그냥 나갔을 때가 있고 그냥 자매들 한번 둘러봐보면서 간 적이 있고 초반에는 제가 인사를 하면서 나간 적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가장 뭐가 좋은지는 저도 정답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본 상태에서 그 와중에 제가 조금 하면서 조금 좋았던 부분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막공이 다가오면 할수록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이 쏠려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너희의 이 세 권의 책 내가 기억할게. 너희 정말 자랑스러워 하면서 나갔거든요. 뒤에서는. 근데 앞에서 한 번은 그냥 정말 자매들이 그냥 이른 상태에서의 내가 퇴장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아무 몇이 돼서 정연 배우님 막공되는 우리 아무것도 네. 어 저는 우리라는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제가 브론테 자매로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뽑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왜냐하면 샬롯이라는 인물이 그 브레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얘기를 많이 제외하고 그 얘기를 나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평전이 정확하게 이게 팩트다라고 보면 볼수록 생각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책들이 있고 너무 많은 그 사실들이 조금씩은 이제 변형이 되거나 또
로 인해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그 남매들이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뭐 그 에밀리나 앤이나 탈리드가 쓴 그런 것들도 브레니에 대한 캐릭터를 모방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온 것 같다라는 얘기의 글도 많았기 때문에 그 남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도 내가 쓴 잡지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레넬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고 자매가 아니라 남매였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 브레넬이라는 인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영감을 주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글에 등장하는 이런 부분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도 조금은 찍고 싶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남매라는 오히려 그런 유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저는 또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쭉 그걸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라는 그 얘기가 조금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뱉어놓고 그래서 조금 포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더 잘생기셨네요. 잘생긴 김지철. 샬롯이 치마 펄럭이는 행동도 따라하고 5년 후에는 넘버 때 같이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던데 서로 맞추신 디테일인가요? 아니요, 맞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는 제가 샬롯의 동기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샬롯의 어떤 그 제스처들을 좀 따라했던 거고 5년 후에 넘버 때는 같이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던데 그거는 이제 브레니의 5년 후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샬롯의 같은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하시못해 아쉬운 것들이 있으실까요? 연기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전부 다 표현하더라도 표현한 그 이후부터는 또 항상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롯 주혜야, 너 요새 너무 좋다. 샬롯 브론테 댕기머리에 맞으실 때 많이 아프셨나요? 유주의 센스 진짜. 우리 유주의 배우님입니다. 네.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아팠죠. 네. 주의 샬롯이 그걸 아프게끔 저한테 하려고 해도 저는 맞아도 그거를 이제 딱 그 속도를 딱 조절할 수 있어서 맞더라도 제가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세게 돌려도 맞아도 저는 안 아픕니다. 네. 나 주의 진짜. 나 정말. 제이너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샬롯에게 이야기해주는 대사 좋아하신다고 하신 게 와닿았고 정현 배우님 거기서 입모양을 따라하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그리고 연습 막바지에 저희가 이제 연습을 나오는 과정을 보고 연출부에서 다 같이 1차 창작자분들 1차 창작자가 아니죠. 예. 1차 창작자분들이 맞죠. 이게 라이센스이긴 하지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넣어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 입모양으로 따라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애랑 그 다음에 은혜 누나나 정현 누나가 다 그거를 한 줄 알고 주애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애가 나 그거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현 누나가 저걸 하는구나. 근데 그때 공연 연습 때는 안 했다가 그게 진행되는 와중에 했었는데 그때
그거 같이 한다고 한 번 딱 버벅거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정연 누나도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걸 인지하면서 하기 시작했죠. 에밀리도 앤드 샬롯도 각각 어떻게 달랐는지. 뭐 각자의 그 것들이 너무 다 달랐기 때문에 정말 누구는 뭐 이렇게 포인트를 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번에는 각자의 에너지들이 다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냥 다 너무 달랐지만 다 그 안에서 너무 남매로서 잘 존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매들이 쓴 책을 본 후에 들킬까봐 편집자라고 한 거야 하는 부분에서 여성인 걸 들킬까봐 필명을 썼냐고 하는 건지 작가가 아닌 편집자로서 이름을 남긴 부분에서 뭔가를 네. 이거는 전자는 아니고요. 저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박 마지막에 근데 커러벨이 누구야? 내가 약재상 가기 전에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 주소는 맞는데 수신자가 커러벨. 저는 거기에서 그 커러벨의 그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여성이 이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브레넬이 그거를 과연 신경을 썼었을까? 왜냐하면 그 블랙 매거진을 이제 브레넬이 처음에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한 거라는 그 사실적인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그거를 편집자라고 속여서 했다라고는 브레넬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시대에 살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 남매들과 서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글을 쓰면서 놀았기 때문에 그게 그 여성인 거 숨기기 위해서 편집자라고 한 거야 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비트박스에서 파스라는 가사가 들리는데 대본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대본에 없고요. 예, 그 비트박스 할 때 제 반려자가 파스 좀 붙여줘, 파스 좀 이거를 알려줘서 그거를 했습니다. 파스 있습니다. 네. 막공 때 샬롯과 모자 나눠 쓰는 건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제가 그게 생각했습니다. 네. 평범한 여인에서 샬롯이 꺼져 제이너와 써야 할 때 씩 웃어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저희 세 명이 그 샬롯의 인터뷰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이요 하면서 행복했죠라고 했었을 때 다들, 조소를 띄면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해줄게라는 마인드로, 연출님이 그렇게, 다 정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이너를 쓴다라는 그 모먼트가 나왔을 때 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책상으로 냅다 뛰실 때 놀랐어요. 무릎 괜찮으세요? 네, 저는 제가 겪어왔던 그 몸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이제 겪어왔던 이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노 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제가 너무 괜찮아서 너무 걱정도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또 사람인지라 더 안 다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브론테 자매들 묘사요? 좀 힘듭니다. 수영, 오늘 아침에도 수영하고 왔어요. 바쁜 와중에도 저는 수영을 합니다. 4시간 나방 안 됩니다. 오늘 뭐 저 연습했습니다. 뮤지컬 윌, 그다음 뮤지컬 인터뷰 다 연습했습니다. 역시 취한 연기? 왜요? 그 전에 취한 연기도 잘했어요, 제가? 저 요즘 술 안 먹는데? 락앤롤 베이비. 정연 샬롯의 차 인쇄숲에 처음 다 같이 또 했다 누구?
예, 들었어요. 다 눕는다라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저거를 가지 하다가 누울 때 바로 가서 그냥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리디아를 향한 마음의 사랑도 있겠지만 하월스로의 탈출. 네, 이거는 박성훈 연출님이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하워스의 탈출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팔로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인물에 대해 분석하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시나요? 글쎄요, 작품의 캐릭터들마다 좀 다른데요. 요새는 내가 뭘 던져줘야 되지?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라는 목적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냥 대본 안에서 충실했더라면 이제 그 대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떤 거를 조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행위와 이런 연기와 이런 드라마 라인으로서 뭘 주고 싶은 거지? 라는 부분을 최근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타이니 매거진 때 안 읽고 넘기다가, 예, 이게, 이게 어찌됐든 브레넬이 그거를 안 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브레넬도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조금, 원했는데, 이게 노래 자체에 브레넬이 제외가 돼 있고, 자매들 3명이서 이제 불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하게 됐을 경우는 좀 방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지휘를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근데 이게 너무 글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폭풍의 언덕이나 뭐, 아그네스 크레이나 그게 옛날부터 써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슬픈 부분을 쓴 앤이 있을 거고, 에밀리가 뭐 썼던 부분에 또 뭐 슬프거나 아름답거나 재밌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누나가 또 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게 좀 있어서, 그것들을 봤었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코가 많이 막혀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웰링턴 목 잘린 날 자연스럽게 목 잘린 프리모즈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연습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습실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연출님도 좋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흐름상에 뭐 그렇게 좀 큰 여파는 없는 것 같아서, 연습 때다 나왔으니까 올커니 오케이, 그래서 목 꺾인 프리모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댓글이 많이 밀려있나요? 죄송해요. 배우님도 안에서 남은 공연 보실 때, 남은 공연? 배우님도 안에서 남은 공연 보실 때? 그 안에서 공연을 보실 때 우신 적 있냐고요? 있죠. 키퍼요. 소울메이트에서 키퍼가 월 좋아. 감정이 다 다르던데. 네, 아무래도 어찌됐든, 이게 상징성이 있고, 이 상징에서, 굳이 강아지 소리를 무조건 이렇게 키퍼에 대한 소리를 내기보다,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이런 시너지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옆집에 보리를 보더라도, 얘가 정말 다 얘기해요. 네, 지금 뭘 원하고, 물을 먹고 싶고 뛰놀고 싶고, 그 다음에 눈빛으로 뭘 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제 저는 이제 옆집이니까 이제 창문으로 보이는데 창문으로 눈이 마주치면 지금 나와 해서 짖을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자기가 좀 이제 집에 있고 싶으면 또 안 짖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그래서 막 이런 소리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잘 표현이 됐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님, 아니요, 저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온도 변화가 있으면 코가 이렇게 좀 많이 막혀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배우님도 실제로 남매잖아요. 그죠? 예, 브레델 같은 동생이셨나요? 저는 누나랑 형이랑 학년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5살, 6살,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차이가 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워낙 그런 급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막 브레델처럼 막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그런 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형과 누나는 이제 연년생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내였다 보니까 좀 갭 차이가 좀 크게 나서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워낙 많은데 하나 꼽기가 좀 뭐한데,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배우들끼리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은 아직도 있지만 이제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벗어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같이, 정말 그 소리를, 오랜만에 함성 소리를 듣고 이제 같이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예. 그게 이 웨스티드 하면서 좀 마지막이기도 했고, 되게 좀 큰 에피소드로 좀 남아요.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뭘 하셔도 걱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 목소리는 그분의 이제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님 애드립 좀 이건 진짜 당황했다 싶은 거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가장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순간. 예전에 톡톡이란 연극을 할 때, 서현철 선배님이 이제 꼬꼬달 꼬꼬꼬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진짜 다 전멸돼가지고 관객분들, 배우들 전부 다 전멸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베를도 이정도 취한 적이 너무. 네. 현정 누나 안녕. 소울메이트 마지막 키퍼의 팜팜은 비트박스의 여운? 키퍼도 에밀리가 들은 소리를 같이 들은 걸까요? 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에밀리가 들은 소리를 키퍼가 표현했다고는 생각하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동기하겠죠? 이제, 키퍼가 이제 의인화가 돼가지고, 이제, 에밀리한테 이제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키퍼가 짖는데 월월을 이제 그냥 팜팜 그렇게 비트박스로 에밀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입장으로의 어떤 작곡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반부에 나오는 교도소 장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주위에 있어? 이게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저는 샬롯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거에 대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그 교도소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샬롯의 입장에서 되게 뭔가 그 현재와 그 과거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의미를 담는 거는 아마 그 배우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작은 방에 앉아서 끄적이는데 하면 남매들이 앉아서 마이크를 글 쓸 때 자매들은 마이크를 펜처럼 거꾸로 듣는데 브레드만 마이크 다르게 잡던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니까, 원래 이제 그 연출님의 의도는 이제 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팬으로 인지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뒤에 라다넘으로도 이제 그렇게 제가 병을 들고 할 때도 있고, 그거는 그냥 저는 저의 그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크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어떤 강조에 대한,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때의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마이크가 팬이 되는 의미, 그래서 이 마이크에 대한 의미가 꼭 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꼭 팬이라고는 그때, 그 씬에서는 팬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 마이크 활용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초반에 잘 이제 음향 테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을 많이 인지를 좀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다음에는 잘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예. 라다노미 향기 좋아요. 플룻 연주도 해. 예, 이거는 약간 레시타티브처럼. 예. 플룻 연주도 해. 이거 플룻 연주도 해. 넘버 벨들 부를 때 웃는 듯 기뻐하시던 연기. 네, 좀 더 미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거절 삐까뻔쩍하게 나올 때. 삐까뻔쩍. 저 이렇게 머리 하고 나왔을 때 이막 때. 그때 키퍼입니다 저. 예. 갈색 송아지 그릴 때. 보셨어요? 보셨네요. 맞아요. 갈색 송아지 그렸어요. 예. 커럼에 편지가 왔다고 자매들이 달려올 때 쓰는 편지. 예. 이게, 네, 뭐, 상황이, 나의 글귀를 보여주기 되게, 싫어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작은 방에 앉아서 끄적이는데 라는 부분은 그 방이라는 부분이 표현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예. 빈종이 때 너무 찰지게 종이에 딱밤 날려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다 제가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시험지를 찢었던 것처럼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시험지 찢은 적은 없어요. 예. 네, 뭐, 예. 웨이스티드에서 배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무엇인가요? 저는 애네 독백. 예. 제일 좋아합니다. 라더는 말럽 넘버에서 나의 여신 나의 천사 특별히 더 달콤한 커지는 목소리는 연출인가요? 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를 그냥 혼자의 어떤 공간으로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음악 감독님이 거기서는 어차피 네가 더 나와도 될 것 같다. 저기 자매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을 때 너도 그래야 더 네 소리가 더 들려야 같이 이런 어떤 것들이 더 보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조금 더 소리 내 해가지고 예, 소리 냈었습니다. 네, 브랜디 바지 두 개입니다. 예. 하나 입다가 감사하게도 예,
의상 감독님이 한 번을 더 해주셨어요. 혹시나 조금 이제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신 것 같아서 하나를 몰래 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황홀한 눈빛, 로맨스 많이 해주세요. 로맨스 잘 어울리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수연 에밀리랑 등짝 그루브. 아, 네. 그루브 이렇게 타줘서 고마웠어요, 수연이한테. 막공에 뒤질 때 섹시하리. 아, 원래 제가 이제 뒤질 때 섹시하리 하고 브레니 하면 이쁘지 할라 했는데, 은혜 누나가 그냥 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쁘! 이러면서 같이, 예, 수연이랑 터졌던. 글래스타운, 네.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주셔서. 하면 된다 넘버 중간에 관객분이 잘했어요. 네. 네. 너무,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네. 내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관객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웨이스트 넘버가 있다면 진짜 다 부르고 싶어요. 예, 진짜로. 이게 정말 콘서트가 돼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하면 근데 이제 이 노래만 하더라도 이 드라마가 저는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부르면서 그 드라마도 같이 이해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었으면 좋겠어요. 예. 종이를 손가락질 한 번에 잘 박살내는 비법이 있나요? 이게 이 검지로 이렇게 한번 딱 하면 찢어지진 않았지만 소리가 좋네요. 이게 검지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옆으로 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하게 급소를 누르듯이 딱 하면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편집자 질문 답변해준 거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들킬까봐 편집자로 이름을 남기면서 컬러벨을 브레니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숨기려고 편집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컬러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컬러벨을 제가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집자 컬러벨. 컬러벨. 편집자. 근데 이제 숨기려고 컬러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를 이제 브레니가 찝은 거죠. 근데 컬러벨이라는 거는 기억이 있으니까 컬러벨 잠깐만 그때 봤던 컬러벨 편집자 컬러벨 그래서 숨기려고 편집자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무대 위에서 브레니로서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그 노래에서 뭐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씬이지만 자매들이 3명이서 이제 막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누워서 블랙우드 매거진을 이제 읽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혼자 있잖아요. 그때 저는 외로웠어요. 네. 근데 제가 외로운 거겠죠. 브레니로서 외로운 게 아니라. 네. 그럼요. 라방 월요일 11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키퍼 등장할 때 정말 네 발로 뛰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키퍼 진짜 저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수연이구나. 수연아. 브레니. 에미야. 헐. 맨 처음 샬롯이 남매들 소개할 때 샬롯이 에밀리 앤 그리고 나 이 대사 칠 때 손가락으로 나는 하면서 가르치고 억울해하는 건 어떤 의미였냐.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왜 나 얘기 안 해?
라는 그거고 정확하게 또 대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라다는 불러주시면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브니까 노래 하나 딱 해야겠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먹고. 아, 이거 광염이다. 아, 네. 그러니까 따뜻한 코코아거든요. 따뜻한 거 먹으면 코가 조금 살짝 풀려요. 라다 넌 my love 보여줘 황홀한 꿈을 라다 넌 my love 나를 떠나지 않지 넌 나의 여신 나의 전사 아픔을 지워줄래 네 품에 안길래 너의 달콤함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노래 부르니까 또 코가 살짝 풀리네요. 아, 종이 엄청 말리고 그 중에 글 적혀 있는 것도 많은데 그 빈 종이 저희가 체크를 해놔요. 그 하얀색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 갈 수 있게끔 다 이제 연출님이랑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답니다. 에밀리가 뭐가 있는데 데리고 할 때, 아, 이거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모자는 하나 샀습니다. 원래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던 거고요. 하나는 제가 샀습니다. 근데 그 모자 가게가 없어졌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밀리 헉수밀리 저 귀여워요? 제가? 이막 첫 곡 부를 때 어떤 감정이세요? 그때는 자신감 있는 감정인데 막공 때 울컥 네, 그때부터 울컥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리 막공이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기어서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키퍼 등장 때. 네, 안 힘들었습니다. 예. 배우님께서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서 AST를 한다면 어떤 브런트를 연기해보고 싶으세요?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어요. 애는 독백. 그거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다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네 독백은 이렇게 팍 뭐 비트도 나오고 그리고 가사집도 제가 봐야 돼요. 예. 다음에 MD 왜 그렇게 브레니는 셔츠를 찍었을까요? 그러게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왜 찢었을까요? 근데 그 브레니의 그 죽기 전까지의 브레넬의 그 바뀐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좀 돼 있더라고요. 평전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어떤 이런 포인트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주구장창 문제아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아편이
이나 이제 뭐 마약에 또 중독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자매 남매들 사이에서의 어떤 또 유일한 남자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담감도 있었다고 저는 그래서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기대하는 바가 큰데 얘가 그거를 이루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충분히 압박이 되었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좀 더 확 변함이 또 예민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옷도 배지색이랑 맞죠? 아니요, 옷은 그냥 어떤 거 입을까 해서 이거 딱 골라가지고 딱 입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배지를 또 이렇게. 댓글 시차 거의 없어졌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분 좋네요. 네, 비트박스 다 각자, 예, 다르게 했습니다. 램프 넘어뜨릴 때 정확히 잘 차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만 살짝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그 아냐 웨이스티드 샬롯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연출부랑 또 이제 회사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쭉 연습한 걸 쭉 보면서 이 마지막에 대한 임팩트가 이게 주제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을 되게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 찾은 방법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샬롯들이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포인트로 웃어서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포즈를 더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딱 소화해주면서 그 마지막 아냐 웨이스티드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이제 샬롯의 마음과 동기화가 되면서 기뻐지는 그래서 같이 아냐 웨이스티드의 마음으로 좀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연습실의 에피소드 많은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한 만화 캐릭터의 그 소품으로 연습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음향팀에서 이제 또 연출부에서 연습을 해봐야 빨리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연습실에 그 저희 핸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뭐 콘서트면은 마이크를 잡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이 조금 안 맞을 때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가 딱 재밌었지라고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좀 마음이 조금 없는데 죄송해요.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서영이가 이제 그 브레니한테 얘기하는 대사가 갑자기 꼬여가지고 한참 많이 웃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진짜 너무 오래됐네요. 벌써 이렇게 오래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안 드는데 겨울이 아니었었으니까 혼자 남아서 살아간 샬롯에게 지금 브레넬의 대사들 말고 배우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작품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전과 어떤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커리큘럼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역사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으로 먼저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고 항상 커리큘럼에도 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와 그것들을 남겨 주신 거에 대해서는 꼭 브론테 남매들뿐만 아니라 뭐 너무 다 감사한 일 아닌가. 그래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최대한대로 좀 지양을 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배아물로 디테일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니요 뭐 굳이 신경 쓰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어, 없습니다. 예. 샬롯에 멱살 잡히고 머리를 달라 흔드시던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다 이렇게 또 수영으로 또 잘 이렇게 또 근육을 또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괜찮습니다. 또 배우님에게 락은 뭔가요? Rock will never die. 저 락을 진짜 좋아합니다. 예. Rock and roll baby. 예. 락, 뭐 저는 노래의 끝판왕이 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입에 잘 안 붙었던 어, 단어를 모아 도시를 지어 꿈은 너무 큰데 여기서 쉽지 않았어. 이거는 저희 그 음악팀에서 편곡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뒤에 이제 편곡이 붙어졌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가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예. 첫 공 전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밴드랑 맞춰보면서 갔죠. 그리고 원래 브론테는 그래. 너의 이름을 그 부분. 근데 그거 음악팀에서 이제 편곡을 해주셔서 예, 너무 좋은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넘버들 날 그려넣는다 넘버들 자매들 보면서 웃은 네 저는 뒤에서 볼 때 웃고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라면 나 안전하지 힘이 나지 마음 놓고 꿈을 꾼다 여기 널 그린다 그 마지막 빼고는 같이 있는 게 위안이 되는 그 느낌이 저는 있어서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때 저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어떨 때 마이크로 부르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고요. 현재와 과거를 이제 구분 지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가 펜을 이제 그 형상화하는 그 메타포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강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장르가 락이다 보니까 락적인 비트에 있어서 좀 더 락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마이크를 썼고 이거는 철저하게 연출부에서 다 이렇게 연출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참 와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도 생각이 듭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배우님의 브랜드는 초상화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 넘쳤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싫어서 이제 그거를
찢어낸 거 아닌가. 지우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면 본인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게 슬픈 표정이었었으면 오히려 슬픈 표정이 싫어라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어떤 반대의 모습이었을 때 만약에 브레넬이 저거를 찢어냈다면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내가 웃겨 감히 네가 존나 빡쳐. 아, 네. 이거, 이거 저도 음악 감독님한테 칭찬받았었어요. 수영은 만능이군요. 여러분, 수영이 모든 재활을 할 때 수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너무 좋은 건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그래도 호흡에는 너무 좋고 또 재활에 너무 좋지만 무리하면 뭐든 다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물속에서 걷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관절이나 어떤 근육을 푸는 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근데 서울에서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양평은 괜찮은데. 락밴드요? 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예.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예. 또 윤도현 선배님 너무 좋아하죠. 예. 평전 말고, 인터넷 서치에서 있었던 글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반려자님이 또 작가시거든요. 예. 작가님이 또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넘겨준 것도 있어요. 예. 그 구절이나 어떤 그런 사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또 줘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그게 어떤 출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책 출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영철이다. 누구지? 옛날 내 이름. 랑뮤? 아, 랑뮤 또 있다면 뭐 또 얼마든지 저는 랑뮤. 예. 헤드윅? 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예. 저도 목 상태가 순종이랑 저랑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버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샬롯, 뭐 에밀리 앤 했던 역할들 배우님들도 진짜 와 어떻게 목이 그래도 끝까지 다 이렇게 해냈을까. 정말 뿌듯하고 어느 작품을 가더라도 웬만한 곡들은 다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라나는 마일업 전에 샬롯한테 가지마. 저 그 목 지키는 거 근데 도라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도라지 그리고 유쾌한 뭐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제 빈속 때 좀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수영도 참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영에 또 그 습도가 또 높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코로 뱉고 입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그 성대가 이제 촉촉해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예. 라더런 마이럽 전에 샬롯한테 가지만 여러분 근데 12시 13분이네요. 이제 20분에 20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페이지가 남았다고 일단 끝났다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누나한테 한 건지 리리아를 떠올리면서 한 건지 제발 궁금해요. 이게 가지마는 누나한테 저는 했고 제발도 누나한테가 있지만 동시에 바로 그 라다넘에 바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중간 텀을 좀 두면서 누나한테 전부 다 주진 않았습니다. 네. 초반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브레델 브론트도 연애 형제가 있었어? 몰랐네 이 대사 할 때. 뭐 지금 시대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브레넬의 심정이 궁금하신 거죠? 그 영혼으로서의 브레넬이 그걸 봤더라고 하면 많이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누나의 그 헛됨이 아니라는 거를 브레넬이 외쳐주고 있잖아요. 브레넬뿐만 아니라 이제 에밀리와 엔도 외쳐주지만 일단 이 대본에서는 브레넬이 더 조금 직접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극 안에서 브레넬의 영혼은 그거를 봤었을 건데 아마 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예. 정원 샬롯의 잽을 잘 피하는 것도 제가 누나 잽 잘 피했나요? 근데 정현 누나 잽을 못 피한 것 같은데. 네. 베를랜드로 하다가 브랜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격차 저도 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자매들의 책으로 종종 맞으면서 받을 때 아프시지 않으셨? 네, 안 아팠었습니다. 예. 다 이렇게 해줘요. 예. 이렇게 스냅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또 안 아프게 또 해줘요. 예. 감사하죠. 그 부분을 표현하실 때 결혼으로 하우스를 가장 탈출하신 불행이란 점이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그 탈출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리디아로 인해서의 그 탈출에 대한 벅참으로 그 5년 후에를 부르기 때문에 그 브레디만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샬롯이 소설 써보자 할 때 키퍼가 웃으면서 원고 짓고 퇴장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네. 예, 맞아요. 예, 이런 거 재밌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써져 있는 걸로. 오늘의 TMI? 오늘 오전에 수영을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1km 했거든요. 예, 근데 10바퀴는 자유형하고 5바퀴는 평형하고 그다음 5바퀴는 자유형 하다가 평형하다가 배영 한번 하고 그래서 1km를 했고 1km 이후로는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걸 해요. 저병 그리고 그다음에 퀵턴 이제 조금 연습하고 이러면서 한 1.2km, 1.2km 딱 하고 오늘 딱 이제 윌룰리 연습을 갔습니다. 갔더니 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단백질 주스 하나 사 먹었습니다. 예. 오늘은 진짜 딴 길로 안 세고 웨이스트 제가 딴 길로 많이 세나요? 윌룰리 벌써 다음 주 첫 공이에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12시 18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웨이스티드의 어떤 라방을 또 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기 왔던 주애나 또 수연이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로서의 공연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는 동안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받은 내용이었는데 뭐 언젠가 답을 들을 수 있다면이라는 어떤 그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 샬롯의 마지막 솔로 곡을 할 때 그 뒤에서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냐. 샬롯의 독백이었나? 제가 넘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어쩌라고 다 죽었는데 뭐 느느느느 죽었는데 뭐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걸 연출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이걸 제가 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처음에 이제 샬롯이 외면하잖아요, 저희들을. 근데 저희들은 외면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제 글래스타운 처음 장조한 그 글래스타운 상상 속의 세상의 그것들을 저희는 저희가 그거를 샬롯한테 투여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샬롯이 다른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얘기를 들어줘서 또 자기의 속마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글래스타운을 보여주는 그 연출 효과로서 저희도 이제 그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샬롯의 더 이상 사라질 수는 없어라는 그 태도를 보고 저희가 합심을 해서 그 옛날의 그 추억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때 이제 태도가 좀 변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1분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또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윌윌윌 또 제 인터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끝내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서 제가 또 아쉬운데 뭐 노래 한 곡 막 이러면 또 이제 잠도 깨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브 좋았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홍보를 좀 해게, 이제. 짜자잔. 네. 짜자잔. 5월달 짜자잔. 노래 딱 한 곡만 아쉽다. 나도 아쉽다. 아이 참나 아쉽다. 얘가 볼이에요. 제가 이제 키퍼 할 때 생각한, 예. 저 닮았죠? 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솔로곡이 아니잖아, 5년 후에. 노래 부를 게 없는데? 뭐하지? 나는 천재화가 날 때부터 천재화가 입학해줄 거야 내가 매우 영광으로 아세요. 에미 오빠 왔다. 너 뭐해? 모자 이쁘지? 갖고 싶지? 줄까? 이거 안 돼. 줄 수가 없어. 그거 뭐야? 블랙우드 매거진 편집장 귀하. 차기 편집장에 지원해 드립니다. 나는 천재 작가.
알고 보니 천재 작가 신이 내린 천재 작가 런던 출판사들 다 포까 후딱 살고 뒤질 땐 섹시하리 에미야 뭐가 됐든 나는 된다 천재적인 뭔가 된다 나는 된다 뭐든 된다 뭔지 몰라도 돼야 하나 첫 번째는 천재화가 아냐 일단 천재 작가 대본을 쓸까 시를 써볼까 아니면 소설가 날고 기는 인생 살 거면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뒤질 때 so sexy 잘 자요.